자, 계속 이어집니다. 3페이지 허가 기준. 다음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준다는 얘기죠. 실수요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허가하여야 한다. 1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고 싶어서 땅을 사겠다. 허가해준다. 자기 거주예요. 엄마 거주, 아빠 거주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만들고자 땅을 사겠다.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꼭 확인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걸 주의하십니다. 복지, 편익, 시군구 확인한 시설. 설치하고 싶어서 땅 사겠다. 허가해준다. 세 번째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을 하고 싶어서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땅 사겠다면 꼭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일단 이 세 줄을 그대로 내면 그냥 허가 5라고 푸시면 돼.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경영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싶다.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거야. 대신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지. 허가를 안 받는 건 아니고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경영하고 싶으면 꼭 허가를 받아서 취득해서 허가를 받을 농업 경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기역,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광, 광역시 군지역은 제외, 특시, 특도, 시, 군, 광역시 군지역 포함 안에 있는 토지 취득은 무조건 허가 나온다는 거야. 다시 적어볼게요. 특별시 또 광역시, 광역시인데 광역시 군지역은 제외. 특광, 다음에 특시, 또 특도, 다음에 시, 그리고 군인데 여기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군지역은 포함. 이 안에 있으면 다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현재 농업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라면 서울특별시 전체 어디 위치에 상관없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 취득을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특은 전체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특별시 거주하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구리시다. 구리시. 이쪽에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 농업인 등은 특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시 안에서만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광역시에는 여러 가지 구가 있죠. 구가 있고 광역시는 뭐도 있어요? 군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로 한다면은 8개의 구가 있고요. 8개의 구가 있고 강화군이 있고 옹진군이 있는데 여기 광역시 군지역은 뺀다는 것은 군지역에는 농지가 많으니까 농지가 많기 때문에 구에 있는 사람들 구에는 농지가 많지 않잖아요. 광역시 구에 있는 농업인 등은 이 구 안에 있는 건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 광역시 구에 있는 농업인 등은 이 군에 있는 건 취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강화군은 강화군 안에서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옹진군은 옹진군 안에서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광역시 군지역은 뺀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진 편 아니에요. 편 아니고. 그래서 다시 특도 광은 구만, 광역시는 구만, 그다음에 세종시, 제주도 전체, 그다음에 그다음에 군 안에 있는 토지 취득은 다 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농지 쪽만 광역시 군지역을 제외한다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허가가 나온다. 허가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니은 근데 농업인 등은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토지 취득은 허가 나온다. 5 이렇게 풀면 되고요. 네. 30km 이내 토지 취득은 허가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디귿번은 아래 A, B에 해당되는 자로서 농지를 협의양도했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협의양도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 농지 취득할 경우에는 80km 안에 있는 농지 취득 허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서울에 있는데 농업인 등입니다. 가지고 있는 농지를 묘했거나 협의양도했거나
협의 양도했거나 이 농지가 뭐 됐다? 수용됐다 이거죠.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상금 받아가지고 농지를 차라리 사겠다 이거죠. 허가구역 안에 농지를 사겠다. 그런데 30km 안에만 허가를 내준다면은 오히려 이걸로 해서 땅값이 뛸 우려가 있다는 거야. 네, 30km 안에 땅을 다 살려고 하는데 뭐 살 땅은 많지 않고 오히려 땅값이 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양도 수용될 때는 땅 살 시간 얼마 주고 3년 이내로 주고 3년 이내로 주고 거리는 얼마로 넓혀주고 80km로 넓혀주고 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이때 행정기관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종전 토지가액 이하, 종전가액 이하로 이하라는 건 종전가액과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네. 협의양도 수용,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거리가 얼마? 80km. 예를 들어서 니은만 가지고 볼게요.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50km에 소지하는 토지 취득 허가 나왔나와? 안 나와. 그런데 협의양도 수용 이 말이 나올 때만 50km, 60km, 70km, 80km 허가 5 이 말입니다. 5가 5. 그래서 기억니은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그다음에 쌀 한 가마가 몇 킬로? 80kg라고 했죠. 쌀 한 가마니가 80kg니까 농지 쪽은 80kg. 협의양도 수용. 대체농지를 80kg 하시면 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A번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인데 실제 경작자에 한정하며 농지를 임차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사로서 농업의 손실보상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속 이어집니다. 4번, 5번, 6번은 묶으시면 되죠. 잘 안 나와요. 쉬워서. 자, 4번은 어떤 사람을 허가받느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허가 내주고 싶어? 안 내주고 싶어? 내주고 싶어. 5번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벌써 허가를 내주고 싶어요. 자,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 싶어서 땅 산다. 벌써 허가 나왔어요. 자, 6번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광, 특시, 시군 또는 인접한 특광, 특시, 시군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 싶다. 허가 내주고 싶죠? 내주고 싶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4, 5, 6번은 다 묶었습니다. 사업 시행 뜨면 허가 5. 자, 7번. 이 사람은 특광, 특시, 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다 기타 등등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들어있고 기타 등등 들어있고 다음의 용도에 이용하고 싶다. 첫 번째는 농지 외의 토지 조심해야 되죠.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 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 내주는데 이때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전가액 이하로 허가 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농지는 몇십 킬로? 80kg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체토지인 경우는 그냥 얼마 이내만 3년 이내만 그리고 그냥 종전가액 이하로 허가 내준다 이거죠. 이거는 거리 제한은 있다 없다? 거리 제한은 없다. 상관없다 이거야. 상관없이 허가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만 80kg. 다음 니은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
개발 이용 제한이 개발이나 이용이 아예 제한 금지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걸 사겠다는 거죠. 허가구역인데 이걸 사겠다면 이걸 그대로 둘 목적으로만 허가를 내줘야 되지.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면 허가 내준다. 세 번째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 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그 토지를 취득하고 싶다. 허가 내주고 싶죠. 실수요성 맞습니다. 실수요성.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그 사람의 토지 이용의 목적이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그때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라. 생태계 보전,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그런 경우 아니면 허가를 해줘라. 뭐 별로 어려운 말 아니고 읽어만 보시면 되죠. 다음에 면적의 적정성.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해. 주거용으로 땅을 사겠다는데 주택을 짓고 싶어 땅을 사겠다는데 100만 평 사겠다 이거지. 그래서 토지 이용 목적으로 면적이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런 경우 아니면 허가를 하여라. 어쨌든 면적도 허가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면적도 허가 기준입니다. 근데 가격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허가 기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취득 예정 금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인 경우 허가해주면 안 된다. X입니다. 허가해줍니다. 가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실수요성,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그 다음에 면적 이것이 허가 기준이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준에 적합하여 뭘 받았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으면은 이제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아 취득했으면 그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죠. 토지의 이용 의무. 이걸 배우는 거죠. 이용 의무 기간 이게 정해져 있고 이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이거 부과되잖아요. 자 갑니다. 오른쪽에 4번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5년, 최대 5년 이내에서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라. 아까 우리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5년 이내였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죠. 이거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최대 5년 이내로 지정한다는 얘기고 그 5년 안에서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가 쭉 있어요. 일부러 제가 순서대로 해놨는데요. 2년짜리 묶어놓고 4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기본서 내용하고 조금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 약간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최근 개정 내용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서는 우리 정호표 많이 수정하셨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자기 거주 주택용지를 이용 목적이면 몇 년? 2년. 2년. 복지 편의시설 목적이면 2년. 좋은 거잖아. 좋은 거 2년. 농업도 좋아. 몇 년? 2년. 축산업, 임업업 다 몇 년? 다 2년. 다음 대체 토지. 뭐 내가 하고 싶어 샀나? 수용돼서 어쩔 수 없어 샀지? 그러니까 몇 년? 2년. 여기까지야 2년. 2년. 농지 2년. 농지대 2년. 이렇게 배워. 농지 2년. 농업, 축산업, 임업 다 농지 쪽이다. 농업 쪽은 다 2년. 그리고 주택, 복지, 편익. 주택, 복지, 편익. 복지, 편하게 주택 자니까 좋냐 2년? 이렇게. 주택, 복지, 편익 다 2년. 대토 몇 년? 2년. 사업 시행은 다 몇 년? 다 4년. 사업 시행이니까 4년. 6번 나오죠.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 시행, 그 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 그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전부 다 4년.
왼쪽 페이지 서류에 4번, 5번, 6번이죠. 이 목적은 다 4년. 다만 이번에 좀 개정된 부분이죠. 올 초에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했다. 분양 완료한 때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7번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몇 년? 5년. 너만 5년이다. 제일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3년짜리 나오면 틀립니다. X 3년은 없다. 2년, 4년, 5년. 다음 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조사. 자, 그러면 이제는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 이용 의무가 있는데 현재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뭐 한다고? 조사한다는 얘기죠. 이건 실질적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에 가보니까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이네. 그러면 매달 할 수도 있겠네. 네.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해라. 조사했더니 이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양가라 3번 보니까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보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이행 강제로 이어가는 거죠. 자, 일단은 아까 2년 또 4년 또 5년 동안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자, 1번 상식적으로만 접근하세요. 외우지 말고 저도 못 외우니까.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 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뭐 되었어? 변경되었어. 취득한 이후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만약에 시험에 떴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토지 이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예를 들어서 4년짜리였는데 2년짜리로 허가 기준을 변경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허가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돼. 꼭 승인.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은 잘 알아야 됩니다. 승인 얻어야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어. 그것도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3번 읽고만 갈게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 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까지 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지. 4번요. 4번도 밑줄 친 거 익혀두세요. 시험이 나왔던 거니까 옛날에.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즉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바람에 허가받은 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무 당연하네 이것도. 너무 당연하고. 5번, 6번, 7번 묶어보세요. 해외 이주법에 따라 이주한다. 이민 간다. 그렇죠. 당연하죠. 6번 어디가? 군대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7번 자연재해 난리 났어. 당연한 겁니다. 자, 5, 6, 7번 이런 경우도 토지 이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번을 왜 제가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심화 이론 할 때 중요하다고 했었냐면은 제가 잘 아는 공법쌤이 재작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그나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가장 중요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다음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의 건축물을 지어서 다음의 건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겁니다. 다음의 건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아니면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서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건물의 일부는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임대하는 그 임대하는 부분은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기본기를 잘 가셔야 되는데 허가 받아서 계약해서 취득한 토지는 내가 직접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임대할 목적으로는 허가 안 나옵니다. 우리 허가 기준이 나오잖아요.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할 목적으로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네. 원래 내가 직접 이용해야 돼. 그런데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는 일부 임대하는 건 허용한다 이거지. 일부만 임대하는 건 허용한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땅 사서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손님이 10명 옵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4년 사업 시행 4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임대해서 좀 피해를 줄여보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여러분 단독주택은 뭐 공법 시간에 뭐 이렇게 외우죠? 단다다공, 단독주택, 또 다세대, 뭐 다중주택,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아닙니다.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주택, 공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다중주택과 공관은 제외하는데 공관은 공적인 건물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쓰는 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그 고시원 같은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어차피 임대를 내고 있단 말이죠. 임대를 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다. 단독주택과 다가구만 된다 이거죠. 다중주택, 공관 빼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뭐 이렇게 외우잖아. 아연, 다세기 뭐 이렇게 외우던데.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거는 제외한다? 기숙자는 제외한다고. 기숙사는 임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나올 수도 있죠. 그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취득했고요. 이 건축물을 취득했고 그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뭘 찾아? 다중주택 찾으라고. 다중주택. 다음 9번. 9번은 산업지구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취득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공장 일부는 임대할 수 있다. 이것도 일부네. 공장 취득해서 실제로 이용하다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8번도 그렇잖아요. 건축물을 취득해서 실제로 이용하다가 일부를 임대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용하다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던 토지요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허가 받아서 취득했다. 이용 의무 기간 2년, 4년, 5년 예외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조사했더니 이자가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지. 그럼 1번 제목을 익혀두세요. 이용 의무 이행 명령 때립니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세요. 명령을 먼저 해.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은 즉 이행 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다시 시군구는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라면 상당한 기간 몇 달? 석 달. 상당한 기간 석 달 안에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넘겨주는데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세요라고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이미 부과받은 자라면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중복해도 부과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2번 허가관청은 이건 읽고만 가면 돼.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 석 달 이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걸 문서로 꼭 알려줘라. 계고해라. 문서로 알려줘라. 3번 냅다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용 의무 이행명령을 먼저 한다고 석 달 이내. 그리고 이 안에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문서를 알려주라고. 그런데 3번 시군구청장은 이자의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어. 드디어 이행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았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자, 내가 직접 이용을 하고 방치했으면 10%, 직접 이용을 하고 임대했으면 얼마? 7. 직접 이용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아까 일부를 임대할 수는 있긴 있었죠, 왼쪽에서. 조금 내 눈이 좀 밝아지네요.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변경했다. 아까 승인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왼쪽에서. 승인 없이 변경했으면 5, 나머지 기타는 7. 자,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자, 시작.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내 다시. 방치 10, 임대 7, 변경 5. 빨리 외워요.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그 다음에 기타 7내.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에서인데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내. 부가 횟수. 3번 이런 거 잘 나와요. 이제 번호를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3-1. 자, 3번 또 갑니다. 허가관청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2번 아닙니다. 2번이라고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그러나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년, 4년,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5번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해버린 이행강제금에 부과해야죠. 다음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30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의제기는 30일. 좀만 내려가면요. 이의신청 매수청구 있죠. 자,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뭐에 대한 이의제기냐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의신청도 있고 매수청구도 있어요. 됐는데 숫자를 외우려고 숫자를. 이의제기는 30일, 이의신청은 1개월, 매수청구도 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의제기만 30일. 여러분 제기 몇 개 찰 줄 알아? 제기 몇 개 차? 30개는 차야 좀 제기 좀 찬다 그러지.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허공에다 한번 차죠. 허공에다가. 자, 제기 30개 찰래 해봐요. 제기 30개 찰래. 좋아요. 자, 6번.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허가관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하고 싶으면 이행강제금 이의제기는 30일. 좋아요. 7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의신청 매수 청구합니다. 방금 우리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용의무 기간 2년, 또 4년짜리도 있고 또 5년짜리도 있고, 이것에 대한 예외도 있었어. 예외. 즉 이용의무 기간이 적용되자는 예외 있었어요. 근데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 이용하라세요라고 이 명령을 먼저 하죠. 이용의무 이행 명령. 최대 몇 달? 석 달 이내 하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최대 10%,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 하는 게 있었어요. 제기 몇 개 차? 30개. 30이라는 이의제기 할 수 있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의신청, 또 매수청구. 이의신청은 허가받은 거, 또 불허가받은 거 모두 다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매수청구는 불허가받은 것만 매수청구 가능합니다. 이쪽을 먼저 이해하면 더 쉽게 이어져요. 아니, 내가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나왔어. 불허가 나왔습니다. 불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다 이제 못 파는 거잖아. 못 파는 거지. 얘한테 못 파는 건데 나 돈 필요한데 뭐 어떻게?
차라리 사주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 이의 신청은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다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실제로는 누구 땅이었냐? 갑 땅이었는데 명신탁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가 나와버렸어. 허가가 나와버렸습니다. 갑이 왜 허가했냐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의 신청. 불허가 받은 것도 이의 신청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당일 30일 이러면 틀리죠. 이의 신청, 매수 청구 이건 다 1개월. 이의 신청, 매수 청구 1개월이고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국장 안 되고 허가권자에게 이의 신청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의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뭘 거쳐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시비를 거쳐서 알려라. 이의 신청 들어오면 심의 거쳐서 이의 신청 들어오면 심의 거쳐서 알려라. 자,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권리 매수 청구이기 때문에 소유권, 지상권이 다 가능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뭐 이따가 적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만 미리 적어가죠. 매수 청구는 소유권도 되고 뭐도 되고 지상권도 가능하다. 권리 매수 청구로 돼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따가 좀 시간 지나면 알 거예요. 왜 썼는지. 2번.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 공적 주체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더 충격적인 말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참 꼼꼼하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틀려요. 높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매수하는 거죠. 공시지가를 매수하는 거고. 이제 또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행강제금은 뭘 기준으로 해서 아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때리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는 뭘로? 공시지가라고 돼 있네.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다고? 우리를 때릴 때는 높은 걸로 때려. 실거래가로 때리고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로 사고. 국가는 깡패.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로 때리고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로 사고 이렇게 한답니다. 자,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불허가에 대해서 매수 청구 받습니다. 자, 오른쪽 6번. 허가 절차는 다 끝난 거고요. 무허가 계약의 효력.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이고 다음 제재.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100분의 30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30% 이하 벌금. 공시지가 2년에 30%.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이하 벌금. 자, 됐습니다. 우리 외국인 쪽은 투투죠. 우리 군사, 문화, 생태, 르렁. 이거는 투투잖아. 외국인은 털털 이렇게 외우고 여기는 토지거래가는 2년에 30%다. 2년은 똑같아. 오른쪽에 다르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특례 가죠. 특례는 뭐냐면 허가 의제도 있고 다음 페이지는 허가 배제도 있어. 배제. 이 부분은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요. 제가 저번에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기본서 강의는 제가
12월 달 심화이론도 12월, 1월, 2월 이때 했단 말이에요. 이때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이 토지거래 허가 쪽은 덜 숙달이 된 쪽이죠. 제가 올해 첫 강의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완벽히 또 다 숙달이 됐어요.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요. 그때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놨어. 프린트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쪽 테마 특강을 더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심화이론, 기본이론 이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요약집은 또 엄청 빨리 했잖아요. 엄청 빨리 나가냐 보니까 이쪽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일부러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때보다 제가 많이 숙달됐으니까 이제 6월 달까지 왔으니까 이제. 네. 자, 허가 의제. 허가 의제는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과 국유재산 취득 처분이 있는데 허가 의제라는 건 허가를 받은 걸 본다 이거지. 자, 허가 신청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기관장이 시군구와 뭘 하면 되고 협의를 하면 되고 협의되면 뭐 된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나올 수 있냐면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 우리 저 부동산 거래 신고 쪽 가보면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있었잖아요.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하잖아요. 거래 신고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이 국가 등이면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야. 허가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시군구와 협의하면 되고 협의되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쪽이 국가 등이라고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는 건 없네. 그다음에 안 그래 2번. 일단 앞부분은 밑줄 안 쳐도 돼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자, 어디 밑줄 치냐면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취득 처분. 국유재산 취득 처분합니다. 근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한 후 허가관청의 내용을 뭐만 하면 통보만 하면 1번에 따라 그 시군구와 협의한 걸로 본다. 그러니 이때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죠. 다시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 시군구와 협의하면 되고 협의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다음 국유재산 취득 처분은 시군구에게 내용을 뭐만 하면 되고 통보만 하면 돼. 국유재산이고 더 위에 센 거니까 통보만 하면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보만 하면 취득 처분한 후 통보만 하면 시군구와 협의한 걸로 본다. 이때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걸로 보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허가를 아예 안 받는 거. 허가를 아예 받지 않는 겁니다. 아예 받지 않는다. 허가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예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16번까지 있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 안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번 기본서 할 때보다 여기를 더 정리를 잘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배치하면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1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수용 시험에 잘 나와요. 토지 수용할 때 그렇죠. 허가받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토지 수용.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경매는 허가 안 받지.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자, 이렇게 기억해도 돼.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경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돼.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지 않아요. 검인 이런 것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시작.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경매는 오로지 농취증만 받는다.
이거 작년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강의하지 않았을 때도 중개실무에서도 이걸 잘 냈었어요. 자, 1번, 2번 잘 묶어놓고 별표고요. 토지 수용 경매 3번, 4번 역시 묶어요. 3번, 4번. 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건 그냥 공매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 입찰로 취득한다는 얘기지. 4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지금 3, 4번에 묶으셨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일반 경쟁 입찰. 근데 여러분 바로 앞장을 다시 보면요. 앞장을 보세요. 앞장에 6페이지. 6페이지 맨 아래는 뭐가 있었냐면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로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통보만 하면 시군구와 협의한 걸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 이거랑 많이 비슷하죠? 이거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반 경제 입찰이라고 돼 있네. 뒷장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할 때는 허가 안 받고 그 말이 없으면 허가 대상이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국유재산 또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 뜨면 X. 일반 경쟁 입찰 X. 자, 3, 4번 했고 5, 6, 7, 8, 9, 10 묶어요. 5, 6, 7, 8, 9, 10을 묶어요. 여러분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은 뭐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토지 건축물이고 이거는 이 권리는 세 가지 있잖아요. 공급계약, 그다음에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그다음에 정비법에 따른 주택입주권. 근데 이 공급계약 분양권의 경우는 7가지 법률이 있잖아. 주, 시, 건, 택, 도, 공, 산. 주, 시, 건, 택, 도, 공, 산. 이것도 이제 올해 신설된 건데 우리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외우셨죠. 네.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주, 시, 건, 택, 도, 공, 산. 이렇게 박자 딱딱 맞춰가면서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저도 많이 숙달됐잖아. 주, 시, 건, 택, 도, 공, 산. 이렇게 춤도 춰가면서 주, 시, 건, 택, 도, 공, 산. 이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 자, 5번 주, 6번 시, 또 건, 또 택, 그다음에 도. 근데 공은 없네. 공은 없고 산. 없는 건 안 내. 없는 건 안 내니까 아예 안 낸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구나.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안 나올 거야 아마. 예. 있는 걸 내는 거니까요. 주, 시, 건, 택, 도, 산. 다시 주, 시, 건, 택, 도, 산. 하나씩 읽어볼게요. 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공급, 주택공급. 이거 분양받는 거잖아. 지금 분양받는 거고. 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또 보류지 매각. 이것도 이제 분양받는 거네.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행원 한법이라 건축물을 분양. 이것도 분양하는 거네. 택지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공급. 이것도 택지 분양받는 거네.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 공급 분양,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 처분, 또 환지 처분, 채비지 매각 타 X 허가 안 받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전된 토지를 분양한다. 그러니까 뭐만 빼고 공만 빼고 없는 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 시, 건, 택, 도, 산에 따라 공급, 분양 뜨면은 다 허가 X. 분양 받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냐고. 그래서 분양, 또 공급 이런 것 뜨면 다 X.
주시, 건택, 산. 자, 11, 12 묶어보시고. 11, 12.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 뜨면 X로 골라야 돼. X.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한다. 농지의 교환, 분할, 합병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교환이야. 교환. 교환 아주 색칠을 잘 해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냥 교환 계약은 허가 받았죠. 우리 민법에 따른 그냥 교환 계약. 사인 간의 교환 계약은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교환 이렇게 뜨면 X로 골라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나왔었고. 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정비 사업을 위해 시행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한다. 농어촌 정비법 뜨면 X로 고르고 허가 X. 그다음에 13번은 법의 구조 우리 같은 법에 있잖아. 군사문화 생태으르렁,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문화 생태으르렁 지역이 허가구역과 겹친다면 그쪽 허가를 받으면 이쪽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허가를 두 번 받을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죠. 같은 법에 있으니까. 14번은 아까 저 위에 경매는 허가 X잖아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뜨면 3번 이상 유찰되면 허가 X 이렇게 골라야 돼. 14번도 잘 나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이상 유찰되면 네 번째부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주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가 거래되어서 공매했는데 3번 유찰되었다. 네 번째부터 허가 안 받는다 이거죠. 15, 16 묶어보시고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를 행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냐 이거지. 토지를 물납하는데 뭔 허가를 받겠냐 이거야. 자, 허가 배제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공부했고요. 자, 오른쪽에 인허가 의제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또 허가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허가를 받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 선매 쭉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